네, 앞선 설명에서 제가 자보플록 사진하고 메트폴민 사례를, 점프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자보플록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외부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접 대면 세미나 때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메트폴민 사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점프를 이제 왜 활용을 하게 됐냐면요. 지금 이 메트폴, 그러니까 이 AQBD를 제가 한번 활용해 보려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석준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현재 이슈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메트폴민을 분석을 할 때, 그 ACN 비율에 따라서 조금 이 RT가 좀 바뀌는 경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RT가 짧으면 특이성에서 다른 피크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금 늦으면 이 테일링 팩터가 너무 높아져서 좀 피크 모양이 안 좋게 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메트폴민이 차지가 많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메트폴민 분석된 데이터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 그쪽 그 피크 모양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가 그냥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뭐 용출을 할 때 가볍게 테스트하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보는 이런 메소드였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AQBD가 잘 적용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RT랑 테일리 팩터가 Y 값, 결과값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QBD에 따르면 그게 이제 CMA가 되는 것이죠. 분석에서 CMA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는 컬럼의 온도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ACN의 비율,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입량은 따로 보진 않았고, 보시면 컬럼의 온도, 그 다음 ACN의 비율, 그 다음에 플로우를 조금 조절했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DOE를 짜서 이렇게 실험한 결과치를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따가 이제 점프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점프를 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를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부분 요인 분석이 있었고, 완전 요인 분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응 표면 분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분 요인 분석은 굉장히 많은 실험이 필요할 때 일부분의 데이터를 실험을 해서 그걸 가지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메이저리티를 추려내는 용도로 부분 요인 분석을 썼고, 완전 요인 분석 같은 경우는 반응 표면 분석하고는 조금 다르게 변수가 조금 적거나 아니면 직선 관계에 있을 때 완전 요인 분석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응 표면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곡선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반응 표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프를 처음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렇고요. 최근에 파일들을 제가 보이게 해놨는데, 일단 DOE로 들어가세요. 네, DOE로 들어가서 반응 표면 분석이 있습니다. 부분 요인 분석은 이 스크리닝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보플록 사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그 DOE를 짜서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본 게 아니고요. 이전 실험 값을 이용해서 한번 커스텀 디자인으로 DOE를 해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예외이고, 반응 표현 분석은 여기입니다. 완전 요인 분석은 이거고요. 그래서 Response Surface Design 반응 표현 분석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탭이 뜨는데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보고자 했던 그
CMA에 해당하는 것이 이 RT와 테일링 팩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RT가 적당해야, 그러니까 이 RT가 적당해야 되잖아요.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이고, 테일링 팩터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짤 때 보시면 그 두 가지에 대한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추가를 하고, 처음에 이제 한 게 RT였죠. 리텐션 타임. 그 다음에 이 리텐션 타임은 적당한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가는 거, 이거는 최소 값이 좋은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우리는 매치 타겟으로 해서 RT 타임을 2에서 4분 사이로 한번 해볼까요? 2에서 4분 사이가 되면 좋겠다라고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최대한 3분에 가까운 값을 아마 타겟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고자 하는 게 테일링 팩터잖아요. 시메트리에 해당하는 값인데, 테일링 팩터를 이제 TF라고 약자를 해서, 자, 이것도 테일링 팩터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1에 가깝게 작아야 된다라고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 메트폴민 기존에 그 여러 테스트를 통해서 칼럼이라든지 뭐 흑강하는 그 흑강 영역대라든지 이런 UV 나노미터 몇 나노미터에서 가장 술 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경험을 통해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일단 핵심이 되는 변수는 온도, 템프라고 할까요? 온도, 그 다음에 ACN의 퍼센트,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플로우, 유속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세 개가 RT와 TF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continuous가 있고, 여기 이제 add를 할 때 반응 표면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continuous로 고정이 되는 것 같은데, discrete라는 값도 있어요. discrete는 딱딱 구분이 되는 값이죠. yes or no. 스위치를 켜고 끄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는 값인데, 온도나 ACM%나 플로우 같은 경우는 0.1단위로 계속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사이값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컨티뉴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응 표현 분석을 할 때 몇 가지 디자인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디자인법을 보시기 전에 레인지를 한번 정해 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럼 온도를 영하로 막 내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험하는 온도가 25도에서 40도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25도, 40도 온도, 컬럼 온도는 그렇고, ACN의 퍼센트 같은 경우는 뭐 과장님이 하셨던 거에 따르면은 아까 뭐 15%, 10%, 15% 정도 됐었는데, 일단 5에서 15%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유속 같은 경우도 0.5에서 1.5까지로 한번 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Continue를 누르면, 자, 어떤 디자인으로 네가 할래?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박스법이 나오고, 중심합선법이 나오죠. 중심합선법이 나오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박스법은 기억나시나요? 박스법은 우리가 반응 표면 분석에서 박스법은 극단에 해당하는 값이 없이 가운데 값들로만 실험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설정한 이 조건들 있잖아요. 아까 뭐 25도, 40도, 뭐 5에서 15%, 0.5에서 1.5의 유속,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값이라고 하면, 극단 포인트가 실험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법을 하게 되면은 여러모로 수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스법으로는 하진 않고, 일단 자, 외접 설계, 내접 설계, 표면 설계인가요? 표면 중심 설계,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자, 일단 중심 합성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tinue를 누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저번에도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로테이터블은 외접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온페이스는 표면 중심 설계, 그 다음에 내접 설계는 로테이터블에서 인스크라이브를 누르면은 내접 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올소고널은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올소고널을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외접 설계는 25도, 40도라면요. 그 칼럼 온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5도, 40도를 넘어서는 범위에 실험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접 설계는 보시면 레인지가 조금 크죠. 내접 설계보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벌어진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내접 설계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값들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 결과랑 차이가 조금은 더 커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시한 값들이 극단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내접 설계 또는 표면 중심 설계를 이제 할 생각인데, 내접 설계 같은 경우는 뭐 25도 하고 40도면은 약간 애매한 소수의 값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럼 온도가 아니고 다른 거, 뭐 유속이라고 해도 유속 같은 경우는 뭐 0.73 뭐 이런 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표면 중심, 표면 설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면 설계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험 순서인데 그냥 캡처 세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중심점에서 실험을 몇 번을 할 것이냐예요. 중심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지점이에요. 모든 값의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25도와 40도의 중간, 5%와 15%의 중간에 10%, 그리고 이거는 유속이 1. 때의 데이터를 몇 번을 실험하느냐인데 보통은 이거는 4번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하더라고요. 근데 6번을 하는 것으로 하고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만들기 눌렀는데, 예, 이게 아닌데. 자, 메이크 테이블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방식으로 실험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20번의 실험을 하는 거로 나와 있고, 그래서 칼럼의 온도와 그 ACN의 비율과 그다음에 유속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총 20개로 나와 있고, 우리가 중심점을 6개로 뒀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해당하는 32.5도 칼럼 온도, 그 다음에 유속은 1이고 ACN의 퍼센트가 10%인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끝에 가서 반복되게 이렇게 설계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서 각 해당하는 때의 RT값과 그 테일링 팩터를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다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김석종 과장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이제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넣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예, metformin 테스트 3번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예, 이렇게 값을 딱 미리 넣어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를 다 넣으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이제 하셔서 결과를 보시는 겁니다. 한번 결과를 볼게요. 자, 모델링에서 런 스크립트를 해보면 자, 이렇게 뜨는데, 나머지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Y로 설정한 것, 그러니까 CMA로 설정한 것이 리텐션 타임과 테일링 팩터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일단 리텐션 타임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Summary of Fit이 있는데 보시면 0.99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20번의 실험이
실험을 통해서 예상된 값과 실제 값과 예상값이 예상되는 값과 이 실제 값을 비교를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검량선에서 R제곱각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설명력이 좋은 거예요. 예, 그렇고 여기 파라미터를 보시면 온도랑 ACM 퍼센트 그다음에 플로우가 있는데 리텐션 타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보다는 ACCN의 퍼센트와 플로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도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유의성이 없고요. 그래서 ACCN과 플로우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걸 보시면은 플로우와 ACCN 같은 경우에 플로우가 높아지면 리텐션 타임은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ACN의 퍼센트가 높아져도 이 RT가 줄어드는 쪽으로 영향을 준다. 유의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것 두 개가 짬뽕이 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는데, 보시면은 각각의 변수들이 복합적으로는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이제 상관관계, 교호작용에 대해서도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테일링 팩터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와 있는데 테일링 팩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설명력이 0.98 상당히 높죠. 테일링 팩터도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얻어지는 것이고 여기서도 보시면 온도보다는 HCM 퍼센트와 플로우가 테일링 팩터에도 더 큰 온도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칼럼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RT 값과 테일링 팩터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ACN 퍼센트와 플로우와는 보시면 ACN의 퍼센트, 유기용매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RT 값도 떨어지고요. 그 테일링 팩터도 떨어져요. 그래서 ACN은 웬만하면 조금 높이는데 이제 너무 높이면 또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RT 값이 너무 줄어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적절한 수준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플로우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선이 있으니까 1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보시면 당연히 이제 플로우를 높여도 RT는 줄어들고 테일링 팩터는 테일링 팩터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저번에도 이제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선택하는 게 가장 적당하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계산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보시면 이 프리딕션 프로파일러에서 삼각형 아래를 클릭을 하시고 Maximize Desirability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 클릭을 하시면 가장 적당한 값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딱 값이 나왔죠. 온도는 39.9도, 칼럼 온도는 39.9도에서 ACCN은 13.54%로 플로우는 0.66으로 하십시오 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적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QBD를 하는 목적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MODR. MODR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는지 볼게요. Least Square Fit에서 Response TF가 있는데 아까 그 Response TF도 있었고 저 위에 Response RT도 있잖아요. 어디를 눌러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삼각형 아래를 눌러서 Factor Profiling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Contour Profiler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제 Contour는 등고선이란 뜻이고요. 등고선을 통해서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시면은 그 CMA에 해당하는 반응값에 해당하는 RT와 TF에 대해서
온도와 ACCN의 그런 영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도는 사실 큰 영향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온도를 X축이나 Y축에 두는 것보다는 그냥 플로우와 ACCN을 X축과 Y축에 두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ACCN과 플로우만 가지고서 이렇게 호라이젠트가 볼티컬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시면 ACCN의 퍼센트 우리가 레인지를 5에서 15로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자 플로우 레이트도 0.5에서 1.5로 뒀었을 때 이렇게 등고선이 나와 있는데 이게 등고선이 한 줄씩밖에 안 꺼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선이 이렇게 빨간색은 RT에 해당하는 것, 파란색은 테일링 팩터에 해당하는 값인데 여기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업 다트라고 그래요. 보시면 업 다트라고 있죠. 이거를 지울 수도 있고 다시 킬 수도 있어요. 업다치는 뭘 뜻하냐면 이쪽으로 자 선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점이 찍힌 곳이 더 큰 값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업사이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RT가 이쪽 조건으로 실어가게 되면 RT가 커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테일링 팩터도 이쪽 조건 뭐 아세토나이트린을 5% 플로우를 0.5로 만약에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테일링 팩터도 커지고 RT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적당한 디자인 스페이스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보려면 우리가 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미테이션을 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를 조절할 건데 보시면 지금 현재 상태가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것이 10, ACCN은 10, 플로우 레이트는 1일 때, 11일 때, 그리고 온도는 32.5도일 때의 데이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적합한 옵티멀한 값이 온도는 39.9, ACCN 퍼센트는 1고 이럴 때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39.9니까 그냥 40으로 넣을게요. 온도는 이 값과 이 값 40도일 때는 어떻게 되니? 살짝 움직였죠. 40도일 때 조건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ACCM 퍼센트는 자 13.554기 때문에 14로 일단 하겠습니다. 14%일 때는 이 눈금이 어디로 갈까요? 14는 이쯤에 끄어지겠죠? 그렇죠. 14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고 그 다음 플로우는 0.66일 때가 제일 좋아요. 0.7로 할게요. 0.7 정도 될 때, 이때. 자, 우리가 실험하는 메트폴민에 관한 이런 분석법에서 가장 좋은 값은 RT와 적당한 RT와 그리고 1에 가까운 테일링 팩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지점이 이제 적당한데 우리가 러브스티니스를 봐야 되잖아요. 레인지를 봐야 될 때는 이 리미테이션을 둬야 돼요. 그래야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RT에 관한 값인데 이 RT죠. RT에서 지금 요렇게 설정하면은 우리가 이 옵티멀한 값으로 설정하면은 우리가 지금 옵티멀한 값, 이 소수점을 다 제외하고 반올림을 해서 이렇게 놨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 RT가 2.78분이 되고 테일링 팩터가 1.27이 나온대요.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현재. 자, 그런데 디자인 스페이스 MODR을 보기 위해서 여기에 리미테이션을 줄게요. 우리가 RT로서 너무 빠르면 안 좋기 때문에 아까 2분에서 4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2분에서 4분 안으로 설정하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2에서 4분 하면요. 자, 근데 이쪽으로 가면 커진다 그랬으니까 아마 이게 4분 쪽인 거고요. 여기가 2분 쪽인 것 같아요. 이쪽 어디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RT 값이 2분 안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4분 밖으로 밀려나는 거죠. 자, 테일링 팩터와 관련해서 우리가 1이 되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범위를 한번 더 볼게요. 테일링 팩터는 1 이상이니까 1에서 뭐 보니까 아까 김석준 과장님 현재
지금 2.13인데 2.3 정도로 둘까요? 2.3. 1에서 2.3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쪽 파란색 영역으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ACM%와 플로우 레이트로 실험을 하게 되면 이 그 테일링 팩터 2.3보다 오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서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등고선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몇 개를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보기 좋게. 그래서 컨트롤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요. 일단 RT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RT를 2에서 4분으로 뒀잖아요. 예, 그런데 이 2에서 4분이 이제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넘어가는 값, 뭐 RT 1.5분에서 4분으로 뒀으니까 5분으로까지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인크리먼트 어느 증가치를 1.5에서 5 사이에서 1씩 증가한다 치면은 선이 한 4, 5개 4개 정도 끄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단위로 한번 꺼보겠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끄어지는 거죠. 그래서 1.5, 2.5, 3.5, 4.5분의 RT 값이 이렇게 끄어지게 됩니다. 자, 이 컨트롤 프로파일러에서 그리드를 선택을 하고 테일링 팩터를 이번에는 한번 그려볼게요. 테일링 팩터는 지금 1에서 2.3으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됐기 때문에 자, 로우 밸류를 1에서 한 2.5? 2.5로 한번 더 볼게요. 2.5로 두고 한 5개 정도 선이 꺼지면 딱 보기가 좋을 거니까 한 0.5 정도? 그럼 3개밖에 안 꺼지나요? 그럼 0.4 정도로 해서 한번 선을 꺼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선이 이렇게 딱 꺼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4, 1.8, 2.2, 뭐 2.6인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경향에 대해서 좀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보려면 이제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업 다트는 조금 없애면 조금 더 깔끔해지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값, 최적치에 해당하는 값인 온도, 컬럼 온도 40도, 그리고 ACM% 14%, 그 다음 플로우 레이트를 이제 0.7로 해서 실제로 한번 실험을 해 봤어요. 자,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제가 변명을 하려고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최적치로 실험을 한다 해도 테일링 팩터는 0.9에서 1.6까지 변할 수 있고 RT도 2.9로 이제 예상이 됐지만 2.7에서 3.2까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였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지금 영출 시간은 2.8분하고 아마 유사하게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유사하고 테일링 팩터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정도 1.27이었나요? 아까 제일 좋은 조건이 요 조건으로 했을 때 보시면 1.27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1.4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김석준 과장님의 동물적인 감각도 매우 우수하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맞는 얘기죠. 숙련된 연구원들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에 이제 이 사람이 몇 년 차고 뭐 어떻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정확해요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분석 조건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고 근거 자료를 낼 수가 있겠죠. 왜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구구절절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디자인 스페이스를 짜갔고요. 실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메트폴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들이 뭐 점프의 활용에 대해서 뭐 글쎄요.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메트폴민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실측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3D로 이렇게 막 돌리고 할 때는 이게 실측지가 아니고 이제 예상치로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치 넣는 법하고 3D로 막 돌리고 옵션 조절하는 법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능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쓸데없어서 제가 기억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보시면 여기 세이브 칼럼에 보시면 프리딕션 포뮬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RT와 TF 값, Y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실측치를 넣어줬는데 예상치를 쭉 계산해서 옆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Predicted Formula RT에 해당하는 값 7.0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예상치는 6.9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 된 거죠. 지금 아까 RT가 이렇게 나오고 TF도 Prediction Formula를 할 수가 있겠죠? 자, RT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TF로 가서 여기서 세이브 칼럼에서 프리딕션 포뮬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RT와 TF에 관한 예상치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로 가셔갖고 Surface Plus로 가시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칼럼을 뭘로 할래? 라고 나오는데 자, 프리딕션 된 값으로 할게요 라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 많이 본 3D로 뱅뱅뱅뱅 돌리는 이거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이거고요. 그래서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X와 Y의 관계를 이렇게 뭐 서로 선택해 가면서요.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초록색이 마음에 안 든다. 막 무지개 빛깔로 막 점점 색깔 변하고 그런 건 안 되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리드 타입이 아니고 컨티뉴어스한 타입으로 디스크리트 하면 딱딱 떨어지는 다르게 딱딱 분리되는 값을 얘기하는 거. 컨티뉴어스하게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촌스럽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팅. 자, 메쉬를 좀 주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선이 꺼져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걸 디스크리트로 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디스크리트 레벨을 한 20개 단계로 바꿔버리면 더욱더 다다다닥 분리가 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네요.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돌릴 수 있는 거죠. 자꾸 돌려서 여러분들이 반응 표면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뭐 제가 현재까지 본 그 점프는 이 정도고요. 뭐 디자인 스페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별히 분석팀에서 뭐 활용해야 될 부분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뭐 적용 방법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있어요. 여기 이제 반응 표면 분석을 하면서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표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0.05 밑으로, 그러니까 유의한 것만 딱 걸러내고 이 결과를 뽑을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설명력이, 예를 들어서 RT의 설명력이 0.99잖아요. 이 온도, 아세톤 퍼센트, 플로우 레이트의 이 영향력이, 설명력이 0.99,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런 잡다한 거를 빼버리면 설명력은 좀 떨어지지만 더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예, 음, 잠깐만요. 얘를 다 지워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아휴, 왜 락이 걸려있지? 자,
자, 어쨌든 한번 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제외하는 방식이 이전 그 설명했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반응 표면 모델은 없는 것 같네요. 아, 제가 지난번 그 점프 활용 영상에서 완전 요인을 했을 때 그것을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완전 요인 분석에서 그 p-밸류에 따라서 이거를 제외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황해서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반응 표면 분석은 그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 p-value 0.05보다 큰 거는 다 제외를 해서, 잡다한 거는 제외를 하고 영향이 큰 메이저 영향을 주는 것만 모아서 하면 설명력은 살짝 줄어들지만 상당히 깔끔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있었으니까 설명된 그 영상을 잘 참고해 보시고, 제 이전 그 영상입니다. 그걸 보시고 참고해서 점프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프 활용에 대해서 웨비나나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거나 기회가 되실 때 참석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